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지금 존 볼턴 회고록 제목은 사건이 일어난 방 화이트하우스 회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찍혀가지고 서점에 배포되기 직전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는 또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판사가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책을 입수한 언론이 착착 보도를 하고 있고, 볼턴도 ABC와 인터뷰를 해놓았는데 그 일부가 또 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의 거의 톱 기사가 볼턴의 트럼프 고발입니다. 볼턴은 한마디로 트럼프는 대통령에 안 맞는 사람이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A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볼턴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볼턴은 공화당의 주류에 속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이단인데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백인들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의 다른 사람들도 트럼프를 비판하지 못하는데 볼턴이 앞장서 가지고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볼턴은 공화당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를 찍지 말고 이번에는 바이든을 찍어라. 나라를 위해서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회고록에 나타난 첫째 사기꾼입니다. 정상배입니다. 그리고 반역자입니다. 국가 이익을 팔아먹는 자다. 그리고 인격 파탄자, 그리고 반인도주의자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것은 미국이 대표해온, 특히 미국 대통령이 대표해온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저버린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요약하면 첫째, 대통령 자격이 없다. 부동산 업자식으로 외교를 한다. 언론 플레이만 생각한다. 재선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독재자를 좋아하고 우방국을 싫어한다. 적흥적이다. 푸틴, 시진핑, 에르도안, 김정은에 대한 분별력도 정의감도 없다. 영국이 핵무장 국가라는 사실도 모른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존 볼턴이 깨알같이 쓴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590페이지나 되는 책을 냈고, 거기에 17개월 동안 지켜본 트럼프의 은행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책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벌이 했다. 돈벌이를 위해서 쓴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볼턴이 느낀 울분, 그리고 걱정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돈벌이도 생각했겠죠. 특히 한국과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갑제 TV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대한민국에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재앙이냐? 한반도의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김정은이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데 분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폭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준 거죠. 이번 총선도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하게 이용된 것이 트럼프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철저하게 이용된 트럼프인데, 모든 비극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자고 한 그 결정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볼턴도 회고록에서 그것은 바보 같은 foolish mistake, 바보 같은 실수였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저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실패해도 이렇게 크게 실패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된 합의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트럼프는 핵 문제 끝났다고 큰소리치고 갑자기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킨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김정은의 말하자면 팬클럽 뭐 회장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볼턴이나 폼페오 같은 전문가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볼턴은 작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도 트럼프는 사진을 찍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밖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선용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실수였다. 공부하지 않는 트럼프가 공부 많이 한 김정은에게 당했다. 김정은이 그래서 트럼프와 단독 회담을 원했다는 겁니다. 옆에 폼페오, 볼턴 같은 사람이 붙어 있으면은 견제가 들어가는데 1대1로 만나버리면은 김정은에게 당한다. 김정은이 자신을 했다는 겁니다. 1대1로 만나면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다. 요 자신감이 실패한 게 하노이 회담 때죠. 하노이 회담 때는 볼턴, 폼페오가 딱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김정은은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은 트럼프의 전임자들 때문이라고 비판해가지고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원에서 비준까지 받겠다고 했답니다. 비준 대상도 아닌데. 이 말을 듣고 폼페오는 노트 옆에 있는 이게 패드에다가 그는 완전한 허풍쟁이라고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볼턴에게 보여주더랍니다. 회담장에서. 트럼프는 아무 내용도 없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한미 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핵 문제가 해결됐더라고 큰소리 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언론 플레이 뿐이었습니다. 이 회담 전에 문재인과 트럼프 통화가 있었는데 같이 듣던 폼페오는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내용이 하도 엉터리라서요. 그리고 폼페오가 평양을 방문할 때 트럼프는 가수 엘튼 존이 부른 리틀 로켓맨 CD에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 꼭 갖다 주라고 했답니다. 리틀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야유한 사람이 이건 뭐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조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정은이가 폼페오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물 잘 전달했느냐고 몇 달 동안 보채기도 했다는 게 볼턴의 증언입니다. 트럼프는 더 근사한 선물을 김정은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제재 대상 품목이라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품목이 뭔지는 볼턴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인권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신강 위구르 지역에 지은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계속 짓도록 부추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홍콩 사태에도 관심이 없고 대만도 소홀히 하며 천안문 학살 30주년 성명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모든 정책을 재선을 위한 도구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시진핑에게 재선을 도와달라면서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고 청탁을 했고 시진핑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대북 제재를 위반한 J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버렸답니다. 이 완전히 상거래를 하는데 자기 선거운동을 시진핑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푸틴, 에르도안은 터키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고 반면 나토 등 우방 국가들에게는 혹독하고 볼턴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 감사기에 지쳐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철수를 검토를 한 적도 있답니다.
또 무식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핀란드가 러시아 속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영국이 핵 보유국이냐고 물었답니다. 정색을 하고 물었대요. 이런 사람이 김정은한테 당하겠습니까?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둘 다 이런 트럼프는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름도 착각하고 더구나 푸틴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푸틴에게. 푸틴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밀어주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공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푸틴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과이도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비교하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그 뒤부터는 과이도 지지를 아주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전에 다 걸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독재자의 심리전에. 이걸 쭉 읽어보면은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갖고 노는 방법을 알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문재인은 북핵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이용하였는데 둘 다 정권 강화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전체죠. 딱 한마디, 트럼프는 대통령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읽어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신강 위구르 지역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더 많이 만들려고 격려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느냐, 한국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보다 더 실망스럽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간첩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은 정신병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